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6월 7일 일요일 오전 10시 20분인데요. 정의연의 위안부 쉼터 소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자살을 했다 하는데요. 이런 영상은 100%그 사람이 죽었거나 자살한 내용을 다루면은 100% 고고TV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고고TV 같은 경우 뭐 해서 조회수도 안 나오니까 방송은 해야 되겠고,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정의연, 윤미향이가 할머니들에게 빨대를 꼽아서 빨아먹었던 그 정의연에서 그 평화의 우리 집 소장이라 그래요. 평화가 아니죠. 여기는 평화가 아니고 악성 소굴이다, 악마들의 소굴이다 하는 게 정의연이에요. 소장으로 있던 A씨가 뭐 60살이라 그러는데 숨진 채 발견되어 있다. 숨진 채 발견된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질 리가 없고, 검찰에 압수수색에 괴로워했다 이러는데, 이게 압수수색에 괴로워할 정도라면은 얼마나 부도덕하고 감출 게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딱 떠오르죠. 그죠? 그리고 이 쉼터 소장이라는 사람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닐 것이고, 그냥 밥벌이를 위해서 살아갔었고, 이게 지금 그 정의연이나 정대협이 정의연이 됐으니까 정의연이나 이 나눔의 집이나 쉼터에서 이 소장들은 완장을 차고 할머니들을 그 복지원과 같이 가혹하게 대했다 하는 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죠. 주체는 할머님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빨았고 앵벌을 시켰고, 그 돈을 할머니들한테 쓰지 않고 정의영과 윤미향과 또는 이 쉼터의 관리인들이 할머니들을 가혹하게 대했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나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정의는 악마의 소굴이다 하고 만천하에 공포하죠. 이걸 갖다가 맡고 있는 것이 문재인과 우리나라 대통령의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죠. 문재인 같은 경우에 이용수 할머니를 4번이나 청와대로 초청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를 위로하고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격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수 할머니가 이렇게 피를 토하는 과정을 갖다가 매일매일 언론 기사에도 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충일 같은 경우도 위안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할머니들의 노고나 할머니들의 36년간의 일제의 핍박사를 입에도 내지 않고 북한을 갖다가 언급하고, 그죠? 이, 이 땅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다, 나지 않도록 하겠다, 또는 코로나 영웅들을 추모했죠. 천안함 용사나 연평해전 용사나 6.25의 참전 용사들의, 그죠? 구국 헌신과 구국 영령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권에서 사는 우리는 참으로 불행하죠. 국민의 혼과 정신이 없어지면 이 나라는 지탱할 수가 없다. 문재인은 지금 스스로 선한 악마 코스프레를 하면서, 악마가 선한 코스프레를 하면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나, 국민들이 과연 용납을 할까 하는 문제죠. 그죠? 이 방송은 제가 요새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고고TV에는 정통 우파지만은 좌우를 막론하고 방송을 드리는데, 문바들은 이 방송을 보지 말아야 되며,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의 보고서가 벌써 나왔어요. 며칠 전에. 미래통합당은 부정선거는 없다, 사기 돈벌이 우파 유튜버들의 자작극이다 하고 결론을 내가지고 미래통합당에서는 벌써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고고TV를 보시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미래통합당이 이기는 방법은, 야권이 이기는 방법은 뭐냐?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의 비도덕, 비양심, 비정의적인 문제, 그게 최고의 아킬레스건이므로 그걸 치고 들어갈 때 우리가 승산이 있다, 이런 것이고요. 한번 보시죠. 쉼터 소장 A라는 친구는
이 21일 날 마포구 그 있죠. 평화의 집에 그때 그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의 검찰이 그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이후로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왜?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쉼터에 있던 장부들 또는 그 횡령을 했던 조작된 회계 장부도 없어요. 솔직히 이런 데는 지들이 알라리 다 빼먹은 거예요. 유미양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자살을 했다. 이게 보면은 보통 문재인의 반대 세력, 문재인이 적폐청산으로서 2018년, 2017년, 2017, 18년까지 19년 초까지 그렇게 반대 세력을 압박을 할 적에 반대 세력 즉 우파 쪽이죠. 우파 자유 그 보수 우파 쪽에서는 너무나 창피하고 치욕적이고 너무나 억울해서 죽었는데 자살을 했는데 이 미래통합당 아니 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은 감추려고 죽는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누구죠? 노무현이죠. 그죠? 640만 불의 뇌물이 있으면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같이 아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싸우면 되고 법정에서 싸우면 되는데 노무현과 그 일족들은 창피하고 자신들의 지지자나 자신들의 후속들을 살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대단한 차이점인데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 주사파 애들은 자기들이 그게 드러나는 순간 자기들의 모든 도덕성과 모든 그 허물이 벗겨짐으로 감춥니다. 20대부터 전극을 알았는데 이 윤미향 사건은 말이죠. 노무현이 사건이나 조국의 사건보다 더 악질적인 사건이에요. 역사를 이용해서 그것도 역사가 우리가 좋은 역사가 아니죠. 나쁜 역사. 36년 일제 식민지에 위안부로 끌려간 그 어린 소녀들을 보호는 못해 줄 망정 평생을 끌고 다니며 앵벌을 시키며 돈을 빨아먹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가차없이 쳐냈다. 국가에서 도와주는 돈만 있어도 이 위안부 할머니들은 충분히 풍요롭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었는데 그분들을 갖다가 여기저기 수요 집회니 무슨 집회니 미국인이 영국인이 막 끌고 다니면서 돈만 빨아먹었다. 그래서 윤미향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의 악질적인 족속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역사를 거짓으로 편집하고 폄훼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그 국치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정권을 유지했는가 그리고 정권을 잡았는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권은 없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고고TV의 생각이고요. 이거를 이 쉼터 소장이 죽었다고 해서 자살했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가족이 있을 것이고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 윤미향이나 정의연 우두머리들이 한 것이고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민주당에서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일개 개인이 쉼터 소장 A라는 양반이 이제 60살이라 그러는 60살은 요새 청춘입니다. 자기 식소들을 놓고 죽었을 적에 동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개인은 동정을 하지만은 여기에 흑막이 꽉 깔려 있고 모략과 횡령과 사기와 나라를 갖다 팔아먹은 윤미향과 이 정권에 대해서 이 숨진 A씨에 대해서 귀중한 생명을 바꿨다. 덮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치명적인 뭔가가 있다. 그죠? 그 돈이 쉼터의 돈이 꼭 윤미향만 해먹었을 것인가 하는 거에 일반 국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모든 걸 발표해야 되고 노무현이가 죽었다고 해서 조사를 중단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노무현이가 죽었다고 해서 이명박이가 덮어라 했던 게 천추의 한이다. 그 시족과 불씨들이 촛불 혁명이라 미명하에 정권을 찬탈한 과정을 우리는 봐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죠? 그리고 누구나 생각하면은 하듯이 비도덕성, 비정의적인 것을 덮으려고 죽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회의와 압박이 이 정권을 지탱하는 정권의 부역자로부터 들어왔겠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윤미향이라는 애는 말할 때마다 지금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숨어 있죠. 국회란 테두리 안에 숨어 있는데 이거 빨리 끌어내야 되는데, 뭐 지가 지 뭐야 지 시누이가 돈 1억 원을 빌려줘가지고 집을 샀다 그러는데 줬다. 집을 팔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줬다.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은 말도 하기 싫어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신우이라는 사람은 윤미한테 1억 주고 지금 전세금을 빼가지고 살 데가 없다. 5년 전 전세금을 뺐다. 윤미하게 1억 주고 나서 5년 전 전세금을 빼고 지금 어디 월세로 사나? 그죠? 돈도 없는 신우이가 왜 윤미향한테 돈을 줘? 그러니까 이 돈이 윤미향이 가진 현금 3억과 그동안 집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탓세를 갖고 있고 현재 두세 채를 갖고 있는 그 돈은 윤미향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였으므로 이건 확실하게 할머니들의 돈을 삥친 것이다 하고 우리는 99.99% 생각할 수가 있고, 어제 그저께부터 어제 특히 그 이용수 할머니가 절규에 가까운 피를 토하는 그 육성 음성을 들을 적에 저는 진짜 모골이 성능해요. 살다 난 이런 정권을 본 적이 없고 살다 이런 식으로까지 할머니들과 국민을 이용하고 국민들의 절규를 갖다 듣는 정권은 난 보다 처음 봐요. 솔직히 말해서 87 체제 이후에. 그전에는 박정희와 전두환의 정권 내 독재는 그래도 국민을 갖다가 발전을 시키거나 국가를 성장시키기라도 했는데 이것들은 그것도 없이 경제는 추락하고 외교는 참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지들끼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웅다웅 진의 흑막과 진의 불량품을 감추려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어제 그저께 대구에 어제 대구로 내려가서 이 이용수 할머니가 하는 말을 보면은 나 이런 말을 들으면 말이죠. 모친네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모친 아주 가슴이 먹먹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이런 악마적인 집단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고 그 국회의원을 갖다가 보호하는 대통령이 있는가 이런 게 되는 것이죠. 윤미향은 벌 받아야 한다. 언니 내가 끝끝내 이 원수를 갖고 언니 곁에 갈게요 하고 92살 먹은 우리 어머니 같은 할머니가 말을 한다. 왜 윤미향은 안 죽고 살아온 우리를 왜 끝까지 팔아먹느냐? 지금 현재까지 과거에 36년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그 36년이 우리는 진짜 치욕이고 우리가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왜 또 과거 30년을 해방 이후에 우리를 그렇게 팔아먹느냐? 통탄스럽다. 윤미향은 벌 받아야 한다. 끝끝내 이 원수를 갖고 언니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할 일 못하고 내가 이렇게 울고 있어요. 언니들 나는 끝끝내 이 원수를 갚겠어요. 위안부 역사관으로 말이지 이 교육관을 갖다가 만들어서 위안부 문제를 사죄받고 배상하도록 하겠다. 한일은 갖다가 자라나는 학생들이 한일 관계를 갖다가 제대로 보고 사죄를 해다오. 대통령보다 나아요. 이용수 할머니가 대통령보다 나아요. 이런 사람을 차라리 비례대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데려갔으면 모르는데 윤미향 같은 악질적인 사기꾼을 갖다가 데려가서 국민들 앞에서 이 사람이 대일 황전투사다 하고 내보내니까 전 국민들이 아주 혐오를 느끼죠. 이 정권에. 과거에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은 윤미향이 악마다 이렇게 말을 했대잖아요. 그리고 윤미향을 비판하면 어떻게 돼요? 기린비에서도 빼고 추모비에서도 빼고 쫓아버리고 그죠? 복지원같이 했어요. 형제 복지원같이 할머니들 가다 놓고 끌고 다니면서 반찬도 현찮은 걸 주고 냉방방에서 재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가 보호하는 민주당은 뭐며 문재인은 뭐냐? 문재인은 당장의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된다. 왜? 문재인이가 이용수 할머니라든가 황일이라든가 반일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고 현재도 유지함으로 대통령으로 문재인을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도덕이 무너진 사회는 다 아시죠. 로마가 무너진 게 그 휘황찬란하고 호화로웠던 로마가 무너진 게 도덕부터 싹 무너진 것이다. 그죠? 건불 5년 내내 도덕이 무너진 이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러나게 해야 된다. 그것뿐이 없어요.
왜 죄 없고 왜 힘없는 자들이 계속 자살을 하면서 죽어가게 만드는가? 그것은 문재인 정권에 너무너무 많다. 문재인은 물러나야 한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